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겠어요. 보안 요원 불러서 당장 이 사람 쫓아내세요. 난 손흥민인데 내가 왜 쫓겨나야 하죠? 손흥민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장 안쪽에서 점원이 소리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일부 고객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목발에 체중을 실어 다리를 약간 절룩이는 모습에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명백히 부당하게 모욕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직 크게 화를 내기보다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듯 보였다. 매장 안은 갑작스러운 정막과 긴장감이 뒤섞였고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지켜보았다. 저기, 녹화 중이신가요?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네,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차별이죠. 또 다른 목소리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SNS에 업로드할 준비를 마친 상태처럼 보였다. 매장 내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도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부티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음악이 귀를 사로잡았다. 몇몇 손님들은 호기심 반, 분노 반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이곳은 평소에도 엄격한 드레스 코드와 격식이 요구되는 곳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일어나는 장면은 그간의 고급 이미지와는 정반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들 계속 봐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해. 어떤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다. 친구도 맞장구 쳤다. 맞아.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갔다간 또 반복되지. 끝까지 봐야지. 아직 주문 대기 중이신 고객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차분하게 흘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영업 안내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진짜 실시간 방송하고 싶어지는 순간이네. 이건 폭로해야지. 또 다른 목소리가 휴대폰 카메라를 고쳐 잡으며 중얼거렸다. 그 모습에 매장 직원 몇 명이 눈치를 살피며 우왕좌왕했지만 역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거만한 표정을 한 매장 최고급 판매 사원인 것처럼 보였다. 손님이 누군지 몰랐다고 하셨지만 사실을 알고도 이런 대우를 하시는 겁니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발음해봐요. 그리고 매장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은 입장 제한 대상이라니까요. 저 목발? 걷는 모습이 보기 안 좋잖아요. 손흥민은 얼굴을 굳혔다. 제가 지금 부상 회복 중이라 목발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우리 매장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어서 나가주세요. 저분 진짜 심하네. 손흥민 선수인 걸 모르는 건가? 구경하던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낮은 목소리로 맞받았다. 아니, 알면서 일부러 무시하는 것 같아.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네. 한편, 사람들은 왜 손흥민이 이런 고급 부티크에 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분명 파리 생제르맹 같은 해외 구단이 아니라 영국에서 뛰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였다. 서울에서 잠깐 재활 기간을 보내는 중이라는 소문은 있었으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말을 듣는 장면은 누가 보아도 충격적이었다. 아니, 일단 진정 좀 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손흥민이 차분한 어조로 말하자 점원은 들으라는 듯 코웃음을 쳤다. 흥분? 웃기시네요. 여긴 VIP 중에서도 특별 초대를 받은 고객님들이나 제대로 된 패션 감각을 갖춘 분들이 오는 장소예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 아니, 당신 말투가 왜 이렇게 어색해요? 뭘 그렇게 굴욕적이게 한국어를 더듬거리죠? 저 한국 사람 맞습 외국에 오래 있어서 약간 억양이 섞인 거고요. 발음 문제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매장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과장님, 저분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영국에서 뛰는 축구 선수. 그래서 뭐요? 대단한 축구 선수라면 무릎 부상은 안 당했어야지. 그리고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았으면 본토 발음이 더 세련됐어야 하지 않나?
지금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상한 억양이 섞여서 듣기 거북하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너무한다, 말이 안 되잖아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과장으로 불린 그 점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혹시 녹화하는 분들 계시면 마음대로 하세. 우리 매장 규정은 엄격하고 제가 그 규정을 따를 뿐이니까.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 고객은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다. 여기 강남 최고급 명품 부티크로 유명하다지만 이렇게까지 손님 차별을 하는 건 처음 듣는데? 이건 큰일 날 발언이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난리 날 텐데. 이미 난리 났어요. 나 지금 실시간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반응 폭발적이야. 손흥민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다음 스폰서 협약 때문에 정장 라인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양해도 구하고 조용히 맞춤 의뢰를 하고 싶어서 예약까지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거리시면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예약도 하고 왔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바빠서 당신 같은 고객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보네요. 지금 말씀은 내가 하찮아서 무시했다는 뜻인가요? 하찮다기보단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죠. 옆에서 보던 손님이 참다 못해 큰 소리로 외쳤다.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회사 규정 때문에 그런다면서 저렇게 대놓고 비하하면 곤란하지 않나요? 당신이 뭔데 끼어드세요? 점원이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저도 여기 단골 손님이니 지금처럼 차별 발언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있다고 해서 왜 고객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 브랜드에 품격이 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꼬이고 게다가 해외에서 왔는지 뭔지 배경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손흥민 선수, 그냥 다른 데로 갑시다. 여긴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조언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대로 물러나면 여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할 테니까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그러자 점원이 혀를 차며 비웃었다. 끝까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 사장이건 윗선이건 이미 나한테 정원을 위임했어요. 나는 매장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람입니. 당신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 나가주세요. 처음엔 예의를 갖추고 부탁드렸고 저도 예약 고객인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도 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네요. 오, 목소리를 내신다? 유명 축구 선수가 SNS에 우리 매장 비판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마음대로 하세. 우린 소송할 수도 있어요. 와, 저거 진짜 문제다. 차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혐오 발언 아냐? 맞아요. 이렇게 되면 온라인상에서 큰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다들 찍고 있고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을 텐데. 한편 매장 한쪽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다. 저거 과장님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러다 매장 전체 이미지가 타격받을 텐데 우리 규정에도 이런 식으로 모욕적 언행을 하란 내용은 없어. 근데 과장님 성격 알잖아. 항상 저렇게 VIP 아닌 고객은 무시하고 직원들도 부려먹고 윗선에 보고해야 되나? 그중 한 직원이 용기를 냈는지 매장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지금 매장에 사고가 발생해서요. 네, 내 직원이 손님에게 심한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습. 손님이 손흥민 선수예요. 네, 제가 최대한 진정시키고 있는데 아마 곧 영상이 퍼질 겁니다. 대화를 듣던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매니저가 온대? 글쎄, 과장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필요하겠지. 마침내 매장 중앙으로 슬며시 다가온 보안 요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만 너무 소란스러워서 다른 고객분들께서 불편해하심니 혹시 조금만 조용히 대화를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미 소란은 커질 대로 커져 있었다. 곳곳에서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비쳤고 저마다 SNS나 커뮤니티의 실시간 상황을 전하는 듯 보였다. 당신이 말하는 다른 고객분들께서 불편해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불편하다기보단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중년 신사가 보안 요원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건 단순 소란이 아니에요. 명백한 차별 발언이었어요.
보안 요원으로서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 저는 그저 매장 보안을, 그러니까요, 보안을 위해 여길 유지한다면 오히려 저런 막말을 하는 직원을 제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안 요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도 이 매장의 규율을 따라야 했고 과장은 그의 상급자로 여겨지는 듯했다. 어떤 목소리를 내도 난처한 처지일 게 분명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조금만 진정해 주시면. 진정이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약하고 왔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 제 억양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 생활을 오래 했고 지금은 한국 팀에도 기여하고 있지만 돌아온 내 나라에서 이런 모욕을 듣는다는 게 너무 참담하네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역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만하세요, 과장님. 우리 브랜드에 안 좋은 이미지만 쌓이고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죄송합니. 하지만 저분이 예약 고객이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 해도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은 옳지 않습. 게다가 지금 SNS로 퍼지면 회사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나는 매장 규정을 지켰다고요. 규정이라니 언제부터 목발 짚은 고객을 내쫓으라는 규정이 있었나요? 이들의 언쟁이 점점 더 커져갔고 주변 손님들은 이미 각각 SNS에 글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았다. 강남 고급 부티크 차별, 손흥민 무시, 좋은 목발 사용 차별 등이 순식간에 트렌드를 타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이 모든 걸 녹화해서 언론에 제보합시다. 어딘가에서 용감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 그건 좀 제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한데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답했다. 그래도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요. 다른 누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매장 입구가 또 한 번 시끌벅적해지며 중년 남녀가 들어섰다. 매장 매니저와 본사 관계자로 보였다. 여기가 문제의 현장인가요? 매니저가 다급히 물었다. 네, 저기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이 사태를 간략히 설명했다. 매니저는 현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손흥민을 향해 몸을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직원이 너무 과한 언행을 했습.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무례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장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아, 매니저님. 여기 매장 규칙 잘 아시잖아요. VIP 라운지에는 걸음걸이가 불편한 분이나 말투가 이상한 분, 혹은 지나치게 평범해 보이는 분들의 입장을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매니저는 민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전혀 공식 규정이 아님니 어디서 그런 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회사는 그런 차별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 오히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게 원칙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본사 관계자가 헛기침을 했다. 저희가 바로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습.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혹시 부상 상태는 어떠신가요? 불편하실 텐데 이런 일로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그제야 매니저와 본사 관계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보았다. 누구의 잘못이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제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고객이든 차별받지 않아야 하잖아요. 맞습.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 일단 VIP 라운지로 편하게 안내해드리고 오늘 본인께서 원하시는 정장 라인을 모두 보여드리겠습.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입니. 그리고 제 말투나 걸음걸이를 조롱한 직원분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과장은 비아냥거리며 대꾸했다.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요. 목발 짚고 고급 매장 돌아다니는 게 좀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게다가 해외에서 너무 오래 지냈는지 한국말도 어설프고 미안하지만 이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런 솔직한 생각을 함부로 입 밖에 낼 권리는 없습니다. 매니저가 단호히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솔직함이 문제라면 이런 매장 운영 자체가 허울 뿐이잖아요. 직원으로서 고객을 차별하고 조롱한 행동은 회사 방침에 전혀 맞지 않습. 본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습.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과장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내는 돈보다 나한테 이 매장에서 맡긴 권한이 훨씬 큰 걸요. 그러자 주위가 또다시 술렁거렸다. 말도 안 돼. 저건 5만도 정도 것이어야지. 영상 녹화 계속 중이니 다들 똑똑히 보세요.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송구합니. 오늘 일은 매장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직원의 재교육 및 징계를 추진하겠습. 그리고 전체 직원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 저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 제가 겪은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과장은 옆에서 씩씩거리며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저 사람들 다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그러자 옆에 있던 본사 관계자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만하세. 명예훼손은 직원을 위해 적용되는 게 아닙니. 지금 상황을 만든 건 직원 당신입니다. 갑작스럽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이 매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소탈한 차림새였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손 선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실은 이 브랜드의 애호가인데 목발 짚었다고 쫓아낼 정도면 나처럼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는 사람도 내쫓을 건가요? 과장은 대답 대신 코웃음만 쳤다. 할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나도 밖에서 오래 서 있느라 허리가 아파 지팡이 가져왔는데 이 매장 규칙에 걸려서 입장 제한 당할까봐 두려워지네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분위기가 한층 더 안 좋아졌다. 과장의 태도가 오히려 장애인 및 노약자 차별로까지 확장된 듯 보였다. 곧이어 매장 측에서 긴급하게 오늘 영업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영업하기 어렵습. 모든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저희는 잠시 내부 미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사과했다. 그리고 시선을 손흥민에게 돌렸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일이 SNS에 이미 퍼진 것 같습. 본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문과 함께 전국 지점 직원들을 재교육하겠습.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걸음이 불편하거나 언어 억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죠. 특히 이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더 뼈아프네요. 저는 한국을 대표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돌아오니 자국에서조차 제 억양을 비웃는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 꼭 고쳐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이런 일이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며 박수까지 쳤다. 비록 자발적 환호는 아니었지만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퍼졌다. 그제야 과장도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을 느꼈는지 작게 입을 열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날 비난하니 나도 겁이 나네요. 하지만 내 입장에선 회사가 늘 VIP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고 별의별 까다로운 규정을 강요했단 말이죠. 나는 그저 그걸 열심히 지킨 것뿐이라고요.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모욕하고 차별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손흥민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그래요. 나도 생각이 짧았을 수 있습. 당신이 유명인이라서 이 정도 일이 된 거지만 사실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평범한 분이었으면 더 심하게 대했을 수도 있죠. 매장 안은 숙연해졌다. 그 말은 그가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차별을 습관처럼 해왔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그만하세. 그리고 사과하십시오. 매니저가 과장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과장은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합니. 내가 고객을 비하하고 걸음걸이와 말투까지 모욕한 점 잘못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과장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 나는 그냥 회사 방침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때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이 사과가 진짜면 좋겠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되는 건 다행이다. 매장 매니저가 손흥민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부끄럽습. 이 매장은 제가 책임지고 있고 직원 관리도 제 몫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죄송합니. 꼭 재교육과 시스템 보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직접 SNS나 언론과 이야기해서 앞으로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 물론 매장이나 회사 차원에서 불이익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당연합니.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습. 손 선수님이 받은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한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아까 말하셨던 정장 라인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보셨죠? 오늘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 자주 왔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도 이곳이 제대로 바뀐다면 좋은 제품을 좋은 태도로 접할 수 있을 테니까 혹시 그냥 가시지 말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한 뒤에 차분히 상담 받아보세.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손흥민은 살짝 웃음을 지었다. 지금은 정신이 없지만 이번 일이 원만히 해결되고 회사가 진정성 있게 움직인다면 다시 와서 제품을 볼게요. 사실 여기 디자인이 독특하고 좋은 평이 많아서 기대가 컸어요. 매니저가 민망하면서도 희망 섞인 눈빛으로 답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하겠습. 매장 전체 구조와 응대 매뉴얼도 재검토하겠습. 아마 전 지점이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 저도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 다만 이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잖아요. 해외에서 온 분들이나 신체가 불편하신 분, 또 연세가 드셔서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들 모두가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야죠. 마습 우리가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모아 작게 박수를 치며 서로에게 공감과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일어난 갈등은 컸지만 동시에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감한 듯했다. 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손님이 물었다. 본사 관계자가 대답했다. 정확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 그리고 재교육은 필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징계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숙이부터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여전히 경직된 얼굴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모든 손님이 VIP일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선별적으로 응대했죠. 근데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합니. 예, 앞으로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용기 내어 말해주시니 다행입니. 우리가 함께 고쳐나갑시다.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도 예전에는 해외에서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차별은 결국 무지에서 비롯되니까요. 앞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과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합니. 제가 정말 모르고 있던 부분이 많았네요. 목발 짚고 사는 분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해외 생활로 인해 말투가 조금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한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움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더 강해질 거고 당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소란스러운 매장 안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휴대폰 카메라를 켠 채였지만 이미 사태는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다. 한 고객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봤으니 모두가 기억하겠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지점에서 다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다 그래요. 손 선수님의 영향력과 우리가 찍은 영상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이런 차별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에서는 임시 휴업을 선언했다.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오늘은 갑작스러운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 라며 정중히 안내했고
고객들은 그 안내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변화를 지지하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SNS 계정을 교환하면서 이 일을 공유했다. 맞아요. 오늘 찍은 영상과 이야기 다들 주변에 알리고 같이 힘써요. 재교육만이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니까요. 손흥민도 조심스럽게 매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한국인으로서 늘 노력해 왔지만 오늘 일은 정말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 그러나 분명 이런 일을 계기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요.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사회, 말투나 외형적 특성으로 비난받지 않는 문화, 우리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환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응원합니다, 손 선수. 꼭 이 이야기를 계속 공유해서 매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날 저녁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남 명품 부티크, 손흥민 차별 사건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매장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의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다양한 매체에서 해당 브랜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브랜드 측은 손님 차별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전 지점 재교육을 즉시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이번 일을 계기로 브랜드 측에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브랜드 본사는 공식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다문화 장애인 인권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강남 부티크 지점에서 내부 공사가 아닌 내부적 구조 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실시했다. 무엇보다도 평등한 서비스를 위한 내부 공고문을 전면 부착하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동안 과장은 강등 조치를 받았으나 해고 대신 재교육과 봉사활동 의무 참여 기회를 얻었다고 알려졌다. 본인도 정말 반성한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고 말로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인터뷰를 통해 사과했다. 매장에 재방문한 손흥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직원분들이 한 명 한 명 고객에게 더 친절하게 응대하는 게 느껴집니. 이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길 바라고 또 다른 지점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새로 바뀐 매장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며 걸음이 불편하시든 외국어 억양이 강하든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주변에 몇몇 고객들이 다가와 응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이 브랜드가 크게 달라졌네요. 앞으로 이렇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나가면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촬영해 주신 분들, 공감해 주신 분들, 그리고 회사 측의 결단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찍었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그때의 분노와 긴장, 그리고 마지막 사과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영상은 어두운 면을 폭로하는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댓글과 해시태그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앞으로도 부당한 차별이나 모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라며 다짐했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사건이 생기면 다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느 SNS 사용자 질문에 여러 사람이 댓글로 답했다.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낼 겁니다. 침묵하면 변하지 않으니까요. 손흥민 선수도 그랬듯이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해야 해요. 며칠 뒤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는 직원 재교육 사진과 함께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 라는 공지가 대문짝만하게 걸렸다. 그 밑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있었다. 목발을 짚은 사람, 유모차를 끄는 부모, 외국에서 온 관광객 등이 모두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는 그림이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게 바뀌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앞으로 지켜보면서 더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도록 관심 가져봐요. 온라인에서 한 사용자가 말하자 수많은 좋아요가 달렸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함께 나서서 문제 제기하고 서로 돕고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가요. 그렇게 사건은 하나의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모두에게 값진 교훈을 안긴 채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그날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명인조차 차별받을 수 있다면 무명인들은 얼마나 쉽게 방치될 수 있는지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매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매장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죠. 다들 이 일을 통해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자는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고 물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 그리고 부상이나 장애, 어떤 사소한 차이로도 편견이 생기지 않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죠. 또,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번 일처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SNS로 돌아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늘 사건 덕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우리도 함께 해야죠. 어떤 소수자가 된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막말부터 하는 사람들은 분명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이 브랜드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나서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유저가 남긴 댓글이 이 사건을 요약해 주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모습,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타인에게 함부로 모욕당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 이번 사건이 확산되면서 그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네요.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모두들. 끝까지 지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바꿔나갑시다. 그렇게 모든 갈등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어느 누구라도 차별이나 멸시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다들 이 영상을 공유해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으면 함께 연대하자고요. 네, 꼭 그러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변화된 모습이 올라오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응원합시다. 그날 이후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 사건을 강남부티크 차별 사태라고 부르며 주목했고, 브랜드 측도 정기적으로 내부 개선 사항을 공표하면서 반성의 뜻을 이어갔다. 사람들이 붙여준 새로운 해시태그는 치안 누구나 존중, 려 함께 바꾸기 애안진 손흥민으로 여전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땐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이미 많은 사람이 깨어있고 손 선수님 같은 분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니까요. 그렇게 서울 한복판의 고급 부티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커다란 파장을 낳았고 동시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남은 건 이제 모든 이가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조금 더 성숙해지는 것뿐이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앞으로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이번엔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연스레 서로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다음에도 함께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이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해야지 라고 웃었다. 모두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